오늘 중앙일보는 칼럼에서요, 한 달 후 대한민국이라고 이런 칼럼을 실었습니다. 상상이다. 이런 전제하에요. 2017년 5월 15일,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한 6일 뒤에죠. 아침부터 주식시장은 코스피는 1000m로 주저앉았고, 원화 달러 환율은 2000을 넘었고, 사람들은 생수를 사자고 라면을 박스째 챙기고 마트로 몰려들었고, 대북 폭격설, 오늘 미국이 북한을 때린다. 전쟁의 공포가 한반도를 지배하기 시작을 했다. 대통령은 김관진 안보실장을 찾았고, 김관진 안보실장은 박근혜 정부 사람이지만 아직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교체할 시간이 없었다. 여기서 새로 당선된 대통령 이름은 있는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서 누가 당선됐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선 후보 이름은 공정성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내각도 새 내각이 출범하려면 청문회 등을 거치려면 두세 달 더 걸릴 상황이고,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긴다 했는데 완공되지 않아서 청와대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고, 자,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기 전에 우리한테 통보하겠지요 하고 새 대통령이 안보실장한테 물으니까 안보실장이 한 달 전부터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트럼프는 어떤 식으로든지 북한을 때린다. A가 되면 통보 없이 때리고, B가 되면 통보하고 때리고, C가 되면 상의하고 때린다 라고요. 자, 새 대통령이 빙둘러 이야기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들었을 리는 없고, 한 달 전에 시리아를 폭격할 때 미국이 한국에는 알려줬는데, 그때 당시에 김관진은 맥마스터 백악관 NSC 보좌관과 20분간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북한을 때리는데 한국하고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 나 때문이라는 말이지, 좌파 성향 대통령이라서 간신히 38%로 이 표들이 분열되어서 이 과반수에 훨씬 미달하고도 대통령이 됐는데, 자, 미국의 북폭설로 보수 후보 C한테 20%의 표가 몰리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웃고 있을 사람은 B일지도 모른다. 트럼프가 그에게는 1등 공신인 셈이다. 하지만 취임 일주일이 다 되도록 트럼프한테 축하 전문도 받지 못했고 전화도 받지 못했다. 애초 며칠 전 취임사에 남북대화, 북한 방문, 개성공단 재개 이런 문구를 집어넣은 것이 화근이었고, 이것이 트럼프를 자극했을 수 있다. 나는 빼고 싶었는데 참모들이 우기는 바람에 휴, 나는 왜 그들의 말을 거절하지 못했을까? 혼자만을 되뇌이는 A는 쓴 웃음을 웃었다. 그렇다고 정말 북폭을 가능성은 0.0001%도 안 되지만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다. A는 적각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북폭이 이루어지면 즉시 북한의 장사정포가 남한을 향해서 불을 뿜을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김관진은 단호했다. 적각 대응 사격, 지휘부까지 처절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그게 연평도 사태 이후 군의 지침입니다. A는 그럴 수는 없다. 대응 사격은 자제해야 된다라고 지시했다. 김관진은 즉시 사표를 던졌다. 군은 만에 하나를 준비하는 집단, 그 만에 하나의 순간에 침묵을 하라고 하면 존재의의가 없다. 자, 한민국 국방장관과 군수뇌부도 동조를 했다. 나라는 절체절명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A의 청와대는 어쩔 줄을 모르고 그저 분노를 터뜨릴 뿐이다. 자, 상상일 뿐이겠지만은 이런 스토리들이
그러니까 A가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서 이런 걸 한번 써봤다. 4월 전쟁 위기설이 돌 만큼 한반도 상황이 위급하고 A도 위급함을 안다. 요즘 들어 평소 소신을 굽히고 한 발짝 우클릭을 했다. 하지만 그 우클릭이라는 게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라는 정도인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한가한 이야기다. B라고 다르지 않다. 햇볕 정책의 신도 박지원을 대입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필 절체절명의 한반도에 A와 B 안보 신뢰 자산이 가장 부족한 두 사람이 자기 대통령이 될 판이다. 남은 한 달 어떤 해법을 이들이 내놓느냐에 따라 나라 운명이 갈릴 것이다. 두루뭉실한 말 뒤에 숨어서는 안 될 거다. 아예 두 사람이 끝장 토론을 벌여보라. 그래서 안보 이슈를 국가적 담론으로 끌어올려보라. 그걸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자, 이런 글들이 칼럼으로 실렸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고요. 또 조선일보 사설에는 조기 대선 무방비 상태에서 맞은 한반도 정세 중대 고비라고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요, 지금 6일, 7일 플로리다에서 시진핑과 이틀간을 만나고 정상회담 때 2시간을 독대를 해서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람들이 5일 만에 또 전화 통화를 상당히 오래 했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계속 시진핑과 헤어진 뒤에 칼빈슨 호를 한국으로 돌리고 한국의 전략 자산을 다시 강하게 배치하면서 압박을 하고 트럼프의 강경 발언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트럼프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그저께요, 우리는 항공모함보다 매우 강력한 잠수함도 갖고 있다. 지구 최고의 군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고 북핵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난 오바마와 다르다. 전 정부 넉 달 동안 이라크 모술을 치겠다고 말해 IS가 대비할 시간을 줬고, 그래서 지금 모술에 아직도 장악을 못하고 75%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이가 죽었다. 자,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이야기는 진짜 전쟁을 할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결정을 해버리면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즉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놓고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북한이나 중국이 트럼프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애측할 수 없게 만들어서 유리한 상황을 끌고 가겠다라고 지금 트럼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트위터에서도 북한이 말썽을 피우려고 하는데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중국 없이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이 말은 정말 무서운 협박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너네들이 북한을 뒤로 도와주면서 우리를 협박하게 하고 우리는 너네들 보고 이 북한을 해결하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해왔는데 너네들은 그걸 뒤에서 웃고 즐기면서 사태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너네들한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북한은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언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는 너네들도 알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 이제 중국이 안달을 하는 이야기지요.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을 방문한 어제요, 이 우다웨이라고 육자회담 중국 대표가요, 이 진짜 뻣뻣한 인간입니다. 중국으로 보면 거의 뭐 국장급보다 그 수준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이 뻣뻣했던, 한마디로 목에 힘주고 다니던 우다웨이가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부지런하게 만나며 한미 군사 협의는 있었냐 물으면서 한국이 미국의 군사적 행동을 말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이겠습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뻣뻣하던 놈이 이제는
뭔가 아쉬워서 자꾸 한국의 지금 정당 대표 관료들을 만나서 군사행동에 대해서 미국이 한국에 뭐 전달한 게 없냐, 상황이 이 지경인데 북한은 우리나라에 아무런 대꾸도 없다고 하소연까지 하면서 아쉬운 내색을 하더라는 거죠. 최근에 지금 중국이 미국의 북한 폭격 가능성을 진짜 우려하면서 긴장을 하면서 북에 대해서 압박 제재 수위를 높이려고 자꾸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 또 평양에 다시 도발하면 독자 제재 조치를 중국이 나서서 하겠다 하고 경고를 하고, 미국에는 우리가 역할을 하고 있으니 제발 군사 행동을 하지 마라 하고, 자, 요즘 중국 관료를 만나면 사드 반대는 그냥 쓱 한번 지나치듯이 말하고 집중적으로 묻는 것이 미국과 군사 협의가 얼마나 진행됐냐, 혹시 우리 모르게 너네들 미국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은 거 없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최대 감심사는 미국이 정말 북한 문제 때문에 이 북한에 대해서 폭격을 하면서 전쟁도 불사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의 정관계 인사들을 만나서 당신들이 말려야지, 전쟁 나면 너희들이 제일 피해 아니냐,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갖다가 되짚어 보면 시진핑이 트럼프하고 플로리다 이 말하라고 독대를 2시간 동안 할 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알려지지는 않고 기자회견이나 공동 발표문도 없었지만은, 당시 트럼프가 시진핑을 극도로 긴장케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또 트럼프는 시진핑하고 만난 뒤에 황교안 대행한테 전화를 해서 북핵이 꼭 해결돼야 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라는 그 말 속에서 시진핑이 왜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저렇게 회담하고 와서 다시 트럼프하고 전화하자고 해가지고 전화회담을 오래 했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어제 있었다던 이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는 누가 하자고 했겠습니까? 트럼프가 시진핑을 보고 전화통화를 하자고 할 사람입니까? 시진핑이 돌아와서 지금 곰곰이 며칠 지나서 생각해보니 미국이 점점 한반도에 군사력을 배치하면서 압박을 하고 트럼프가 강성 발언을 하고 하니까 저거 또라이인데 진짜 사고 치는 게 아니야 하고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죠. 중국은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면요, 중국이 제일 곤혹스러워집니다. 왜? 일단 한국의 쌍방간에 또 확전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중국은 그 대목에서 가만히 있으면 북한의 대부가 중국인데, 자신의 자식이 얻어맞았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체면이 안 서고 전 세계의 중국의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중국이 나서서 북한을 폭격하는 미국에 대항을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전쟁으로 번지게 될 거니까 그것도 또 자신이 없고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붙게 되면 중국은 미국 상대가 안 됩니다. 요즘 전쟁을 어디 백력으로 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진핑은 축출이 될 겁니다. 중국 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저 트럼프 만나보니까 쏙도 모르겠고 저거 완전 또라이인데 과거에 부시나 오바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속에서 트럼프는 또 독자 행동을 이 트위터에서도 강조했다는 겁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독자 행동에 대해서 행동할 때는 단호하고 비례적으로 대응하겠다. 북한이 도발하면 똑같은 강도로 패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진핑은 어제 트럼프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미국과 이 문제를 계속 좀 의논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서 이젠 간청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트럼프의 지금 이 독창적인 협상 기술, 트럼프가 이 거래의 기술 뭡니까? 아트 오브 딜 이라는 책을 썼죠.
자, 그래서 이 기술을 지금 북한에 쓰는데요. 저는 트럼프의 이런 전략이 매우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서 자, 군사 문제는 말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속내를 감추고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시리아를 폭격을 할 때 시리아 문제는 개입을 안 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고립주의라고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바마 8년을 집권을 하면서요, 이 시리아 문제가 2011년부터 터지기 시작했는데 6년이 지나도록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방치해 놓으면서 사태를 저 지경으로 만들어서 사린 가스를 쓰고 뭐 이런 상황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오바마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고립주의적이다. 즉 대외 개입을 안 하겠다. 그건 중동은 중동의 문제다. 이랬는데 사린가스라고 생화학무기를 쓰니까 이틀 만에 그 한마디로 공항을 아주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가깝고 러시아가 사실상 시리아의 아사드 독재 정권을 이 후원자 스폰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시리아 문제는 러시아한테 맡기고 적당히 빠질 거다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요. 이틀 만에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무슨 지나다고 봐주고 이런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박수를 엄청나게 쳤지요. 오바마는 아사드 정권을 지원하는 러시아하고 충돌할까봐 6년 동안 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밖에 나가서 미리 자신의 대응이 무언지를 알리는 사람이 아니고 모든 선택 가능한 방법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자기 조끼 안에 감춰놓고 어느 순간에 그걸 갖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꺼내서 바로 행동에 옮기는, 행동할 때는 단호하고 상대가 저질른 만큼의 똥등한 수준으로 대갚아주는 그런 태도를 한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국방장관, 국무장관, 나머지 관료들은요, 신중하게 발언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해야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성이 더 커지죠. 밑에 사람이 우리 북한 때린다 하면 트럼프 말이 신빙성이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이 뭔지, 마음에 뭘 담고 있는지를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냥 이 원칙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직접 해결하겠다라든지 이런 이야기만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지금까지의 태도와는 달리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을 보이면서 한국에도 지금 중국이 북한의 핵을 불인정하겠다고 우다웨이를 보내서 또 온 사방의 정치 관료들을 만나게 하면서 지금 이 지랄을 하는 겁니다. 자, 지랄이라 이런 용어를 쓰면 불쾌한 분도 있는데요. 그거 좀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한국에 보였던 행동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이 지랄이라는 말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겪어보지 못한 신종, 좀 변태 또라이 트럼프를 만나니까 시진핑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북한도 지난 6, 7일 때 정상회담 때 미중 적어도 중거리 미사일 정도는 날리지 않을까,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했는데 스커드 ER 미사일 그냥 날리나 마나 한 거 하나, 구가다 하나 날리고 그 뒤로 조용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한번 핵실험을 더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미국이 지금 최후 통첩을 한 격이죠. 자, 여기에 태양절 등 행사가 많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를 후가시를 좀 잡는다고 한번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과거는 물어라 하면서 먹이 주던 중국이 북한을 어이 앉아있어, 엎드려 앉아 누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요, 시진핑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고 김정은도 쫄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과 안철수도 덩달아 쫄고 있습니다.
쫄지 말고요. 빨리 오른쪽으로 확실히 바뀌었다라는 것을 전 당의 당론으로 채택해서 전부 다 세워놓고 국회의원 공개적으로 발표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닭개비 문을 닫겠습니다.